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트로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1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요 증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고점들을 새로 경신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경우 2000선을 잘 넘기고 상승하면서 코로나와 함께의 유가 급락으로 전 세계 증시를 충격에 빠뜨렸던 3월 초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욱 컸습니다. 예쁜 상승 모양의 차트를 그려나가며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은 전고점에 가까이 9600선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추일 크게 빠지면서 9200선까지 크게 한번 하락했으나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 또한 3000선을 넘으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유가 급락과 코로나로 인한 2차 급락이 시작되기 직전인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질적인 제재는 없었고 이전 이루어졌던 1단계 무역 합의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고 현재 세계 주요 증시들의 차트는 이전 패턴에서 한번 벗어나 더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로 감고 있는 것은 바로 여전히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증시와 실제 경제 지표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새로 생긴 리스크는 이번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으로 인한 살인사태로 인해 시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더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이벤트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4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월 무역 수지 발표였던 5월 예측치였던 4.59빌리언 달러를 훨씬 밑도는 마이너스 0.95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다음 발표에서는 마이너스 1.39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직전 발표치보다 더 적자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역길이 막히면서 무역수지가 힘을 쓰기 어려운 가운데 이번 5월 한국 무역수지 발표에서는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월요일 발표하는 한국 니케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름에 일본의 주요 지수인 니케이가 들어가 일본에서 만든 지표인 것 같지만 실제 출처는 중국의 홍콩 상하이 은행으로 좀 혼종에 가까운 녀석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내놓은 것이 아닌 만큼 오차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한국 투자에 있어 유효한 지표로 보일 확률이 큽니다. 이 지표는 지난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이번에는 지표 발표 이후 역대 최저치인 41.6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 경기에 불이 들어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제조업 PMI는 어떤 발표를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PMI 지표와 함께 중국의 제조업 PMI인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경우 이미 이번 주 일요일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예측하기 쉬워졌습니다. 이번 5월 발표치는 지난 4월 발표분과 50일이었던 예측치보다는 밑도는 수준인 50.6의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표, 그 중에서도 이 제조업 지표들의 경우 코로나가 급심했던 2월 발표 이후 매우 급격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오피셜 정보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에 이르면서 아마 이번 차이신 제조업 지표 또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에는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되는군요. 월요일 11시 미국, 월요일 오후 11시 미국의 ISM 제조업 PMI 또한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2월 그래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코로나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번 예측치는 그래도 다시 회복되는 듯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8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위안이지만 점점 0에 가깝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양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8시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발표되는 중요 지표는 바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1분기 GDP 발표입니다. 주요 여론에서는 GDP가 전분기 2019년 4월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악의 하락이라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제로 주로 보는 전년 대비로 보자면 플러스 1.3%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상했던 예측치인 0.6%를 훌쩍 넘은 1.3%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다른 주요 지표들과는 다르게 플러스가 나온 우리나라의 이번 두 번째 1분기 발표 또한 이전 발표치였던 1.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발표되는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변화 지표는 금요일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로 보통 수요일 발표를 하면서 목, 금에 주로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지표들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ADP 비농업 부분 고용변화 지표를 살펴보면 이전 발표는 마이너스 2236킬로로 매우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예측치는 마이너스 9000킬로로 이전보다 훨씬 많이 회복된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는 예측치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를 한다면 수요일에는 미국의 비제조업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ISM 비제조업 PMI는 지난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잘 버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예측치보다는 좋은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발표 예측치는 제조업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회복된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발표치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수요일 마지막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한 감산 덕분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원유 재고 감소는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유가는 35달러대까지 오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중국에 대한 제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을 보고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 하락에 대한 뉴스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증산 요구 때문입니다. 이번에 원유 재고는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유가는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데 성공한 이번 오펙 플러스의 감산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효과가 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유가 급락을 불러왔던 러시아의 증산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오펙 플러스의 회의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뉴스가 나온 뒤 유가가 31달러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 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원유 재고 또한 지난 발표에서 다시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번 유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GDP가 괜찮게 나온 것도 1에서 3월 잘 나온 경상수지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에 비해 발표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이제 4월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의 경우 4월까지는 잘 나왔지만 5월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적자가 난 만큼 이번 4월 경상수지 또한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목요일에는 유럽의 주요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8시 45분 유럽의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고 이후 9시 반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자회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는 제로 금리로 경기 부양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노력해왔지만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문제가 많은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더욱 ECB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번 ECB는 어떤 발언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이 경제 재개를 시작한 이후 좀 더 효과적으로 수치를 낮춰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내놓았던 전과는 다르게 예측치가 낮춰질 뿐만 아니라 발표치 또한 예측치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측치는 1800킬로로 코로나 사태 초기 6000킬로 후반대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9배나 높은 수치로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점점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본격적으로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수요일 먼저 발표된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에서도 예측치가 전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또한 예측치가 이전에 비해 훨씬 좋아진 마이너스 8,250킬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만큼 혹은 예측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미국의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이번 5월 미국 실업률 예측치는 19.7%로 경악스러운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정말 예측치만큼 2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면 수치상으로 미국의 노동자 5명 중 1명은 실업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률은 여타 다른 고용지표들에 비해 나중에 그 수치가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더 큰 실업률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후행성의 성격을 보이며 코로나가 발생할 당시보다 이후에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의 주요 지표들의 예측치는 이전보다 좋아지면서 경기가 회복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재개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재개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비제조업 지표들과 고용 지표들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점점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경기 지표들과 증시의 갭이 큰 상태이므로 안심하기는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요일 트럼프의 기자회견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외부의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증시를 계속 꾸준하게 올려나가고 있는 만큼 투자 자체를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유동성 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투로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